자, 이제 운서동 한번 볼게요. 보면은 경계로 치면은 요렇게까지가 운남동이에요. 여기는 운서고 여기가 운남이에요. 근데 SK가 이제 운서를 다니까 여기 운남동에 있는 SK도 운서 SK가 된 거죠. 자, SK 2차 같은 경우는 운남동으로 들어가고 얘는 운서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얘는 2년차 비과세 구간이 됐어요. 얘가 8월달 2022년 8월달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기한 2달 잡고 12월달 안에 다들 등기를 쳤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10월달부터 비과세 구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SK를 보니까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단지수 대비해서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SK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제 임대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자, 유승한네들 H2단지, 그 다음에 휴먼 1단지, 그리고 민간임대 푸르지오 더 스카이, 그리고 SK 1차 옆에도 민간임대죠. 그리고 여기 유승한네들 2차, 여기가 대라수. 그래서 주변에 이제 민간하고 뭐 공공분양이나 뭐 임대 아파트랑 이렇게 뒤섞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이 SK 1차하고 반도 유보라가 이제 아무래도 시세를 끌고 가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전세가도 엄청 셉니다. 3억 중반대까지 가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영종도의 유일한 주상복합 아파트잖아요. 그죠? 물론 1, 2층에 지금 상가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유일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번역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SK 1차 같은 경우는 옆에 이 영종고등학교 맞은편에 이제 초등학교 하늘 1초교가 이제 개교를 합니다. 공사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서동에서는 아마 반도유보라를 좀 많이 볼 거예요. 지금 호갱노노에서도 지금 53명으로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반도유보라를. 그런 다음에 SK 1차, 2차 요 순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는 영향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호반 서밋 때문에 보는 거죠, 그죠? 호반 서밋 때문에 이제 요거를 보면서 요쪽까지 같이 견줘서 보게 되는 거죠. 이 운서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공항 신도시 같은 경우도 금호 1단지, 2단지, 그 다음에 풍림, 주공 10단지 이쪽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선호했던 그런 단지가 아닐까. 공항 신도시. 안 그래도 여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뭐 평수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2억대까지 되고, 여기 이제 자, 요거는 이제 3억들이 다 넘고, 풍림은 이제 큰 평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운서동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알아보시면은 지금 더 늦기 전에 반도유보라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반도유보라 아니면은 초품화 단지가 되는 이제 SK뷰 1차 이쪽을 좀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운남동 잠깐만 다시 볼게요. 앞에 이 바다뷰 나오는 오션뷰 애들 있죠. 대성베르일도 오션뷰 나오는 세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아엘과 그다음에 제일풍경채 문의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바다뷰 지금 지나가면은 영종대로 딱 지나가면은 딱 여기서 신호 걸려요. 올려보면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닷가랑 정말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나온 거 있냐 매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쟤는 입주 때 잡으면 돼요. 입주 때 그때 가서 전면동은 피가 붙을 겁니다.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뭐 뒷동들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면 라인들은 바다뷰 라인 피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제일풍경채가 이제 670세대입니다. 2025년 9월에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지금 거진 뼈대는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알가 같은 경우도 얘는 이제 2026년 4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해요. 그래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이제 대성베르힐도 이제 조만간 몇 달 후면 사전 점검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제 채팅창 좀 볼게요. 사랑해요 왁스무스. 고마워요. 자, LH 2단지 옆 반도유보라 뒤에 유승한네들 임대 들어가서 분양 전환 기다리면 좋을까요? 자, 이거 분양 전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은 뉴스테이 방식이 있고, 민간임대에서 뉴스테이 방식이 있고, 유승한네들 1차나 푸르지오 더 스카이 있죠. 분양 전환하는 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공지원 이제 민간임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의무 임대 기간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그때 가서 그 시기에 가갖고 분양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이걸 다시 임대로 해갖고 다시 갈지는 그때 가서 유승이 이제 결정하게 돼 있어요. 푸르지오 더 스카이도 똑같죠. 이거는 확정 분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임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계속 유승은 넘길 수도 있겠죠. 넘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맛을 봤어요. 맛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2차까지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푸르지오 더 스카이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임대로 계속 할 것 같아요. 분양 전환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얘는 그거의 권한은 없어요. 처음부터 분양할 임대 모집할 때부터 없었습니다. 그때 가서 얘네가 결정하게끔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뉴스테이 방식하고는 또 달라요. 민간 임대인데. 자, 아무튼 그렇게 답변 됐고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주 방구석TV 라이브 방송을 보고 2027년 이후 공급이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지난해 미분양 아파트를 잡는 게 나을까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보면, 자 운남동에서는 그나마 입지가 입지로 따진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어요, 진아레이가. 자 중산동에 보면은 제일 외곽에 있죠, A60 블록. 파크드림 오션 브릿지, 얘는 공공분양이죠. 얘랑 지금 진아레이랑 1억 차이 나요. 1억. 그래서 1억을 더 주고 난 진아레이가 더 좋다, 새 아파트고, 그리고 또 뭐 좀 잘 나왔더라고요, 진아레이가. 근데 그게 낫다 그러면은 얘로 해도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A60이 더 훨씬 낫죠. 제3연역교 진입로도 가장 빠르고, 그리고 얘는 초, 중, 고가 다 있어요. 여기서 상가만 없는 거예요, A60 블록이. 근데 여기서 플러스 1억을 더 주고 진아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1억이면 뭐 한 5천 정도면은 그래도 민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얘네가 원체 싸요. 그리고 아직도 고층이 남아 있습니다. 고층들이 남아 있고, 지금 진아레이 가면은 아마 좋은 건 다 빠졌을 거예요. 다 빠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애들이 좋았거든요, 이쪽으로 고층들이. 근데 아마 그거는 다 거래가 됐을 거예요. 지금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1억을 좀 세이브 시키고, 어차피 입지는 운남동에서 쟤도 얘랑 비슷해요, 입지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아껴서 오션 브릿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다고 진아레이를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낫다. 1억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켜서 좀 많은 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분양이 딜레이가 되면서 무주택자분들이 마냥 청약 통장만 들고서는 계속 마냥 기다리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영종도가 가격이 급격하게 확 상승했다 그러면 아마 저도 말렸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분양을 기다리시는 것도 그때 일단은 여기 가격이 좀 저렴할 때 미리 사놨다가 1주택 1분양권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지금 무조건 지금 한 방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도권 외곽지, 내가 여기에 많이 사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3주택 4주택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서 2주택 이상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갈아타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분양 지역들은.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처럼 그냥 갖고서 존버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1주택으로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절대 추천 안 해요. 일단은 내가 전세 살 돈으로 일단은 매매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물론 대출 규제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부담은 조금 늘어날 수는 있지만, 분양을 마냥 2, 3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매수해서 1년만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타이밍 잡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구간도 내가 취득 이후 1년 이후면 내가 다른 주택을 분양권을 사던 기존 주택을 또 추가로 매수하던 3년 내 기존 주택만 팔면 비과세거든. 자,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가격이 더 올라가기 전에, 연육규 생기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지각비 더 내시는 바에는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 만기 날짜 좀 남았어도 지금 매수 들어가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영종도 아파트 매수하는 거에는 굉장히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은요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볼게요. 자, 풍경채 전면동 탑층이 있는데 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야, 풍경채 탑층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기본 일단은 이거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분양권 시장에는요, 뭐 물론 수요가 과열되어 있는 시장에는 손피가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매덕이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도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검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양권 거래에서는 많이 못 받아요, 피를. 왜냐면 매수자분들이 여기 이 인천 지역을 보시는 분들이 손피가 그렇게 빠방하신 분들이 없어요. 많이 다 대출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같아서는 뭐 피 1억이든 2억이든 붙이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매수하실 분들이 없어요. 손피로 1, 2억 주고 세금 때문에 어차피 못 판다니까. 그렇게 아니면. 그러니까 손피라는 게 의미가 그렇게 진행을 안 한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피는 한 5천부터 붙을 것 같아요. 제일풍경채나 모알가 같은 경우는 전면동 10층 이상들은 초피 5천 이상 붙습니다. 그게 이제 1억이 갈지 2억이 갈지는 그때 시장 가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호반 서밋 2차 같은 경우도 전면동 고층에 바닥이 나오는 애들도 지금 2천 붙었어요. 2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일풍경채나 모알가는 전면동 요 라인 있죠? 전면동 바닥이 오션뷰, 영구 오션뷰가 나오는 애들은 5천부터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도도 마피인데, 그죠? 송도도 마피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는 손피 인정이 1억 이상 진행되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송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마피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피가 붙었죠. 그죠? 크리스탈 오션 같은 경우 피가 붙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손피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지역 자체가 그럽니다. 만약에 여기서 2, 3억 정도 손피 주고 나머지 잔금을 칠 수 있는 사람이면 서울을 보죠.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어떻게든 분양권 좀 싸게 사갖고 등기 치고 싶은 건데 손피를 2, 3억 붙여요? 아무리 시세가 올라갈 때도 분양권 시장에서 인정이 안 되면 세금 때문에 안 돼요. 세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아파트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토지는 좋게 봅니다. 영종도에서. 보여요. 지도만 보면. 제3연역교가 뚫리고 나면 구배터에 이제 이쪽 바운더리 있죠. 서구, 그죠? 그리고 동구, 중구, 이쪽 미추홀구, 그 다음에 부평구 이쪽에서 넘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받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 월미도 아니면은 제3연역교 타고 여기 구배터 와야 돼요. 이쪽 분들은 월미도 가나 제3연역교 타고 구배터 오나 똑같죠? 그만큼 좀 관광 수요도 제3연역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받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교 완료되면 20-30% 오를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뭐 물론 갈 수도 있죠. 뭐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금 영종대교랑 인천대교가 없어요. 영종대교랑 인천대교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3연역교가 만약에 개통이 됐다,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거죠. 20% 30%가 어디야. 근데 지금 상황으로선 영종대교랑 인천대교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세 번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라 주민분들도 통행료 안 내고 공항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종분들도 여기 부족한 인프라를 여기서 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배우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 요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가격 상승은 당연히 되겠죠. 가격 상승은 연역교 개통하고 여기는 수도권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울이나 경기권 타포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호재가 나오잖아요. 어떤 호재가 있으면은 요게 호재가 바로 반영이 돼요. 왜? 거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반대죠. 공급이 더 많잖아, 수요보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아파트 지금 5억이면 사잖아요. 여기 25평 13년 된 거 3억이면 사요. 3억이면. 그러면은 어떤 호재가 나왔어. 아직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여기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요. 서울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기사 하나만 딱 나와도 바로 수요가 달려가요. 바로 가격이 뛴다는 걸 아니까. 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걸 아니까. 영종도는 어떤 호재에 이게 시세로 반영되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타선 기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그 제3연역교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3연역교. 자, 스카이자이 어느 정도 오를까요? 스카이자이 글쎄요. 이제 정고점이 스카이시티자이가 35평이 7억 조금 안 됐어요. 6억 9,800인가? 이렇게 갖고 38평, 39평이죠. 얘네들이 7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7억이 좀 넘었고, 43평 같은 경우 거래가 좀 많이 안 돼서 그런데 얘도 6억 5천까지 갔죠. 근데 스카이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다 보니까 요번에도 가격이 한번 확 하락장 맞고서 뛸 때 어떻게 했어요? 스카이시티 자이가 먼저 뛰었잖아요. 가격이 거래량이 막 안 나오던 거래량이 막 나오면서, 그죠? 그래서 얘가 시세를 이끌어 간 거예요. 센텀 베뉴는 어차피 거래가 지금 안 되니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등기를 이제 그때 비가 셀 때 맞춰갖고 등기를 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스카이자이는 아마 얘가 오르는 걸 좀 주시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중대형을 보시는 분들이 스카이자이를 보지, 뭐 25평, 29평, 33평을 보시는 분들은 스카이자이 잘 안 봐요. 그래서 중대형 분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가격이 좀 많이 붙고 그런 거죠. 대성베레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복합시설이랑 이렇게. 대성베레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대성베레일을 굉장히 많이 추천했었어요. 처음에 분양할 당시 때. 근데 지금은 얘가 1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대성베레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여기가 인프라가 갖춰지지는 않는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운남동이 이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행정 개편돼서 구청까지 개청이 되고 여기 상업지들 많이 들어오고 인구 여기
늘어나면 운남동도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대성 베레일이 어떻다 저떻다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운남지구는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를 먼저 때려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좋다 나쁘다 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센텀 베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센텀 베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초반에 나오는 물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에 올리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지금 5억 얼마에 거래가 됐었잖아요. C타입. 이제 내년 아마 연말부터 센텀 베뉴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일단은 지금 5억 중반대 맞춰서 다들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 물량이 어느 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될 건데, 아직까지는 일단 2년차 때 넘기려는 분들도 꽤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여기는 1409세대이기 때문에 대단지잖아요. 그래서 물론 물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센텀 베뉴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이 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중산동 추천해요. 네, 저도 중산동 추천해요. 중산동 대라수는 완판했잖아요, 그죠? 저는 여기 이 영종대로 라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동들이 이 영종대로 라인을 많이 끼기 때문에 대라수도 여기 라인 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 주상복합 앞쪽에 특별계획구역 CB1하고 T1 요 이 특별계획 고요. 여기 말들 많았잖아요. 항공복합도시. 예, 맞아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는 해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토지 주인들이 이 토지를 어떻게 넘기냐가 중요해요. 사실 사업이야 밑그림 다 그려져 있고 대한항공 뭐 통합본사 온 길에 만에 이 부분은 아직 논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저 토지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 시행사들 입장에서는. 근데 LH가 저 땅을 싸게 팔 저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뭐 인천시에서 뭐 압박을 하더라도 LH는 저 땅을 대부분은 다 어떻게 해요? 투자자들은 조성원가에 달라. 조성원가에 어떻게 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세이브 해가지고 줄 법도 한데 LH는 얘네 땅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절대 싸게 안 넘기려고 하죠. 아무리 사업이 좋더라도.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이걸 진짜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LH하고 실무협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진짜 그때는 된다라고 봐야죠. 근데 아직까지는 MOU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계에서는 좀 즐기는 게 아무래도 맞다고 봐요. 그냥 즐기세요.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보시면 돼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뭐 영종도 살면서 한두 번입니까? 빠그러지는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죠? 익숙합니다. 호반 서밋 1차, 호반 서밋. 자, 지금 각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의 전망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운서 SK, 대림 1차, 센텀 베뉴, 스카이시티자이, 화성 1차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영종도에서 안 좋은 단지가 어딨어요? 다 좋죠. 근데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그래도 저는 영종도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 모험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영종도에 투자하는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왕이면은 뭐 중산동에서는 어느 단지를 딱 모니터링, 몇 개 단지를 딱 정해놓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좀 좋고, 운남동도 그렇고 운소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단지들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지를 따질 건 아니야. 사실은 중산동 바운더리에서 스카이자이가 좋냐, 뭐 푸르지오가 좋냐, 오션하임이 좋냐, 호반 서밋이 좋냐, 이렇게 따질 건 아니고, 나는 상가가 중심이 돼야 돼 라고 하면 스카이자이나 이런 애들이 좀 좋고, 그죠? 힐스테이트나 아니면 학군이 좀 중요시 여겨. 학군 그러면은 뭐 오션하임, 호반 서밋, 센트럴 푸르지오, KCC 이쪽을 보는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대부분 질문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댓글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시간 내서 지금 제가 채팅창 쭉 보면서 댓글로 좀 남겨드릴 테니까 지금 거진 1시간 정도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죠? 요거 일요일마다 시간 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저희 방구석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질문 남겨주시고, 방송 끝나고도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중간중간 뭐 일요일 아니더라도 제가 소식들 접해지면은 녹화 방송이든 라이브 방송이든 언제든지 켜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